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newsnet.com이라는 방송을 한번 발견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 방송은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방송하는 것보다 북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눈길이 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K-팝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K-팝은 북한 젊은이들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K-컬처도 얘기했습니다. K-컬처, 즉 뭐냐면 한국 문화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K-팝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드라마 있죠. 한국 드라마가 이제 북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의 드라마들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K-팝도 보면 우리나라 노래의 변천사를 보면 70년대 이전에 70년대까지는 대개 이제 70년대까지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서정적인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예를 들면 고향무정, 또는 울고 넘는 박달재, 이런 것들, 어디든 느껴지는 감성적인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가 나오냐면 약간의 자유가 나와요. 자유. 내 주장들이 막 나옵니다. 내 주장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한 가수 하나 나오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런 가수들이 나와요. 노래 장르가 완전히 상상을 못하는 거죠. 막 말도 했다가 막 춤도 췄다가 하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노래들이 바뀝니다. 그 노래들은 대개 뭐냐면 서경적인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무의식에 있는 무의식의 노래를 해줘요. 무의식을 노래해줘요. 무의식은 뭐죠? 본능의 본능. 본능은 뭐뭐 하고 싶다잖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열광케 만드는 것도 바로 뭐냐면 무의식의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한 용어를 말하고 싶어요? 아니면 굉장히 쉬운 용어를 말하고 싶어요? 쉬운 용어, 반복적인 용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의식에 있는 자유거든요.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계속 노래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또 드라마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현상, 어떤 장면에 대한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모든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들의 특성들을 다 얘기해줘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십시오. 왜 하나 예를 들면 대장금이라는 영화가 동남아 저쪽에 이란까지도 굉장히 아주 인기를 끌은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개개인의 무의식을 얘기해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섬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북한 어떻게 이제 불시착해가지고 사랑의 불시착인가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어때요? 정말 와닿거든요. 탈북하신 주민들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탈북하신 우리나라 국민들 있잖아요. 탈북 주민들. 그분들이 보고도 오케이 했어요. 정말 좋겠다. 북한 가서 최고 인기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어때요? 김정은이 뭐가 무너지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겠죠.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현직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계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뭐를 했어요? 그때는 제 대상이 누구냐면 김정은이었어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이한테 뭐를 줬어요? 북한 주민들, 그때 우리 이제 전 북한으로 뭘 했었냐면 싸움 걸거나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정말 진실성만 줬습니다. 진실성을 그대로 줬어요. 진실성은 뭐죠? 최고의 공격성이잖아요. 또 반복적으로 줬어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주제는 똑같습니다. 인본주의에 대해서 줬어요. 인본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그 멋있는 점을 줬어요.
주제. 그렇지만 소재는 어떤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소재로 이렇게 북한으로 쫙 줬었어요. 김정일이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황색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땐 또 서구에서는 어땠어요? 서구 다 무너지죠. 뭐 동구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동구권 다 무너지잖아요. 동쪽에는 그 공산주의들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건 러시아, 중국, 북한밖에 없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돼요? 자유민주주의 바람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황색 바람이라고 봤어요. 황색 바람이 북한에 이르게 되면 북한은 물먹은 흑담처럼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정말 뭘 먹었습니까? 북한으로 들어간 자유민주주의 사상도 참 남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모기장 이론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의 모기장 이론. 이게 뭐냐면 받을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으로 지원해주면 그건 받아들이고 뭘 안 받아들인다? 자유민주주의 사상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물망 모기장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정권 누가 잡았죠? 김정은이 잡았죠. 김정은이가 정말 자기 아버지가 무서워했던 것이 바로 황색 바람인데 그게 바로 뭐죠? 그때 우리도 보낼 때 그 젊은이들 불렀던 그 K-팝을 보냈죠. 그랬던 물건도 많이 보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때요? K-팝 나오지 않나요? K-팝. 방탄소년단. 그 입고 있는 그 의상까지도 흉내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정말 통제하겠죠. 그 다음에 영화도 들어가서 통제를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통제를 심하게 하면 암암리에 퍼집니다. 암암리에 퍼져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정말 통제를 하면 거짓말 시키잖아요. 통제를 심하게 하면 거짓말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공산주의 김정은이의 실패작이죠. 하기야 뭐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준다면 금방 무너지겠죠.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비교가 자신과 밖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욕구 발달이 생리적인 욕구에서 이제 안전의 욕구로 갑니다. 안전의 욕구는 나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나라 탈북하신 분들이 어때요? 안전의 욕구 때문에 탈북했지 않습니까? 탈북해서 안전의 욕구 때문에 탈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정말 이제 많은 정보를 접하고 내가 성숙해지고 발전되면 뭐죠? 나한테 뭐가 나옵니까?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나와요. 그러면 어때요? 3단계입니다. 아주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 내가 기꺼이 누구한테 줄 수 있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3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 누가 아무리 탄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얀마 사태 보십시오. 미얀마 사태. 그분들은 욕구 발달이 2단계까지밖에 안 돼서 그래요. 어떤 분은 미얀마 사태를 우리나라 그 5.18 그 민주항쟁하고 비교하던데 비교 거리가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욕구 발달이 3단계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납니다. 자유. 용기가 나와요. K-팝 열풍과 한국 문화 열풍이 북한에 일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 주민들 욕구 발달 3단계까지 갑니다. 자기 하나 희생되는 거 무서워요. 봉사활동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권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정권 붕괴됩니까? 붕괴 안 됩니까?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거예요. 정말 붕괴되는 겁니다. 동구권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동구권이 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붕괴된 거예요. 남북이 통일되었을 때 공산화 통일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산화 통일되면 공산주의자들만 살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리가 뭐냐면 하나씩 나눠줍니다. 하나 나눌 때 너 하나 가져. 나도 하나 갖자. 너 하나 가져. 나도 하나 갖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뭐예요? 일대 다예요. 다. 그러니까 전부 다 100명이면 100개 갖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잖아요. 다 굶어 죽잖아요. 나만 부자 되잖아요.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이런 통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그 공산권에서 살든 북한 공산권에서 살든 내 동포들의 문화적인 심리적인 그 충격들을 보다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 바로 뭐죠? K-팝, K-문화인데 그걸 김정은이가 정하겠습니까? 굉장히 싫어하겠죠. 김정은이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 K-팝은
아주 악성암이라고 표현했고, K문화 이런 것들이 북한에 만연된다면, 들어온다면 북한은 물에 젖은, 자기가 봐도 물 먹은 흑담이라고 그랬어요. 물에 젖은 흑담처럼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참 위험을 느끼는 거죠. 이게 문화가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보니까 제가 주로 또 보는 다른 방송이 있어요. 또 어떤 방송을 재밌는 북한에 관련된, 우리 국방에 관련된 그런 방송을 보다 보니까 북한이 붕괴되는 조짐이 있다라는 그런 방송도 있고, 그다음에 또 북한 지도 체제가 1인 독재 체제가 아니라 협의 체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럼 공산주의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북한이 빨리 붕괴되고 일찍 붕괴되고 늦게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어떤 것이 문제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인 심정인 충격이 얼마나 적었으면 좋겠는가가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북한 붕괴의 분야별로 진단을 해봤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진단을 해본 사항들입니다. 해봤는데 굉장히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했더라고요. 하나 뭐냐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인민들, 우리가 봤을 땐 동포들인데 북한 인민들 200만 핵심 계층 빼놓고 인민 지지를 받는데 획득에 실패했다. 김일성은 북한 인민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체도 아직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한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더 떨어졌죠. 그 다음에 어때요? 처참한 그야말로 공포정치하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가장한 제거 방법. 그 다음에 자기 고모부도 막 쏴주는 그런 공포정치. 그런 것들인데 일반 북한 우리 동포들한테는 어떻게 심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독재자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체중화 있죠. 피곤함 이런 것들. 그리고 정신 이상증. 과체중화 1m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 이하 정도, 70 안 됩니다. 근데 140kg 나오는 게 사람입니까? 견디겠어요? 거기서 오는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고 실패를 했다고 보는 견해이고, 그 다음에 경제는 어때요? 사회주의 경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대규모는 어때요? 러시아의 어느 로마노프 공화국인가? 그 정부도 경제가 붕괴되니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됐어요?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정확히 완전히 붕괴돼서 지금 러시아로 몰락했지 않습니까? 러시아로 몰락해 있죠.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짜 북한에서 보니까 이제 핵 개발에 주안을 두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 자체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산업 발전 못 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중국에서 북한을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지, 힘이 있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남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아주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어때요? 핵만 보유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상대성이 하나요. 상대적이잖아요. 핵 보유하려고 하다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붕괴가 가속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때서부터 나온 정치가 있어요. 선군 정치죠. 북한은 1800만 명이 총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군 정치, 군인을 우대한다는 정치,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높은 고위직들, 언젠가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김정은이 주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젊은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여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그리고 나머지 다 늙은이들이에요. 전부 다 80 이상 됐잖아요.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군관들이 어때요? 군관들이 이제 전역 지원서를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전역 지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에 일할 자리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병사들이 어떻습니까? 북한 병사들이
어때요? 우리나라 병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병사들은 키가 1m 70 이상이죠. 북한은 1m 60 넘습니까? 안 넘잖아요. 언제 군대가? 17살 때 군대 가지 않습니까? 잘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잖아요. 제가 그때 언제냐면 1900년대, 1990년대 초일 겁니다. 그때 북한에서 그 탈북한 친구가 있어요. 귀순한 친구죠. 이제 전선 지역으로 넘어온 친구를 귀순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19살 때 왔어요. 19살 때 자기 분대장 밥을 훔쳐먹고 넘어온 친구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조그맣었어요. 한 3년 후에 보니까 3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키가 1m 60도 안 된 친구가 1m 한 80 가까이 돼요. 영양 보충하고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공부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키도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북한 병사들은 어때요? 못 먹잖아요. 영양 실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군사적인 아주 딜레마죠. 붕괴 관련된 그런 딜레마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외교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북한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거기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정은이가 이제 핑계댈 건 뭐 있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자들은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나한테 대지 않아요. 멋있는 이들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라는 말씀 드렸죠. 공산주의자는 절대 나에게는 책임을 안 집니다. 좋은 것만 같습니다. 공은 나에게,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K-팝과 K-문화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제가 오늘 김정은이 왜 얼마나 그 K-팝과 K-컬처,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무서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심정인 충격이 적어지도록 정말 K-팝 열풍도 많이 북한에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우리나라 그 문화가 많이 북한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대한민국도 북한 주민들의 문화와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실상들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더 가까워지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